경찰서를 나온 지우의 표정은 무거웠다. 도희가 진이의 태블릿을 훔쳤다는 의혹은 일단 벗겨졌다. 출판사 복도 영상과 출입 기록이 확인됐고 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은 도희가 아니었다. 지우는 곧장 도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희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도 끊었다. 세 번째에야 연결됐다. 왜? 도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희야. 나야. 알아. 잠깐 만나자. 싫어. 경찰서 갔다 왔어. 도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지우는 낮게 말했다. 태블릿 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닌 것 같다고? 확인됐어. 뭐가? 내가 가져간 게 아니야. 도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가 말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도희는 짧게 대답했다. 와. 지우가 도희의 작업실로 들어섰을 때 도희는 창가에 서 있었다.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원망이 먼저였다. 지우가 입을 열었다. 경찰서에서 내가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도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출입 기록하고 CCTV 다시 다 확인했어. 그래서 내가 아니야. 도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미안해. 도희가 헛웃음을 흘렸다. 미안. 처음부터 의심하면 안 됐어. 처음부터. 도희가 돌아섰다. 오빠는 맨날 그래. 도희야. 나진이가 뭐 하나 잃어버리면 나부터 보잖아. 그건 내가 그날 출판사에 갔으니까. 또 이유 붙이네.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아니었다며. 맞아. 그러면 끝이야. 도희가 지우 앞으로 다가왔다. 사과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대로.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울면서 말했다. 다신 나 의심하지 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니. 도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사과해. 도희야. 무릎 꿇으라고.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자신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그건 미안해. 진이 앞에서 내가 도둑 취급당했어. 진이 씨도 사과했잖아. 도희의 표정이 바로 달라졌다. 또. 지우가 입을 다물었다. 도희는 눈물을 닦았다. 또 나진이 얘기. 도희야. 나한테 사과하면서도 걔 편을 들어. 편드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지우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사과해야 하는 거야.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뭘? 진이 씨 때린 거. 도희가 헛웃음을 흘렸다. 지금 그 얘기 해? 해야지. 내가 왜 때렸는데? 이유가 있으면 때려도 돼. 도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너도 사과해. 그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한테 상처 준 것부터 사과해. 나는 이미 하고 있어. 아니. 도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진이보다 나를 먼저 믿지 않은 거. 지우가 한숨을 삼켰다. 그건 연애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한테는 상관 있어. 도희는 지우를 바라봤다. 오빠가 아직도 걔 좋아하잖아.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도희에게는 대답이었다. 도희의 표정이 무너졌다. 가. 도희야. 가라고. 지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돌아봤지만 도희는 끝까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진이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일을 마주하고 있었다. 태블릿 도난 사건보다 더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 온라인 게시판에 진이 가족과 관련한 오래된 기사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차민기, 나세리, 노영주, 그리고 나진이. 진이가 차민기의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일부는 맞았지만 기사 제목은 훨씬 자극적이었다. 상간녀 딸이 유명 출판사 작가로. 불륜으로 시작된 가족, 이제는 회사 지분까지. 진이는 화면을 내려보다 컴퓨터를 껐다. 정아가 옆에서 물었다. 보지 마. 안 보면 없어져. 그래도 내 얘기잖아. 진이는 애써 웃었다. 맨날 엄마 잘못이 내 이름 앞에 붙어.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오자 직원 2명이 대화를 멈췄다. 진이는 못 들은 척 지나갔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말이 귀에 걸렸다. 그래도 상간녀 딸인 건 맞다며. 진이의 발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직원들이 당황했다. 진이가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다 들었어요. 한 직원이 시선을 피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와서. 진이는 한참 그 사람을 바라봤다. 네.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우리 엄마가 유부남 사랑한 거 맞아요.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돌아섰다. 그때 성경이 출판사로 들어왔다. 진이와 마주친 성경은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기사 봤어? 네. 중빈 씨는? 대표실에 계세요. 성경이 지나가려 하자 진이가 먼저 말했다. 저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성경이 멈췄다. 왜? 요즘 계속 저 때문에 대표님 만나시잖아요. 성경은 진이를 위아래로 바라봤다. 내가 많이 컸네.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경은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줄까? 네. 나 너 싫어. 진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아요. 왜인지도 알아. 도희 씨 때문이겠죠. 그것도 있고. 성경은 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내 엄마 때문이기도 해. 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 엄마가 왜요? 그 집안 얘기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요? 중빈 씨 출판사까지 같이 욕먹어. 진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성경은 말을 이어갔다. 너 하나 때문에 직원들까지 피해볼 필요 있어? 저 때문에 회사가 무슨 피해를 봤는데요? 벌써 기사 올라왔잖아. 기사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봐.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성경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상간녀 딸인 거 맞잖아.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성경은 자신이 너무 강하게 말한 걸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라고 들려요? 성경이 입을 다물었다. 진이가 낮게 말했다. 우리 엄마 욕하는 건 제가 듣고 참을 수 있어요. 뭐? 근데 그걸로 저까지 판단하지 마세요. 진이야. 저 일로 평가받을게요. 진이는 성경을 바라봤다. 제가 잘못하면 그때 자르라고 하세요. 성경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가 진이 씨를 자를지도 몰라. 뒤에서 도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돌아봤다. 도희가 서 있었다. 진이가 인상을 썼다. 또 왔어? 도희는 진이를 무시하고 성경에게 다가갔다. 아버님도 기사 다 봤잖아요. 성경이 물었다. 너는 왜 왔어? 걱정돼서요. 진이가 헛웃음을 흘렸다. 도희는 진이를 바라봤다. 말이 돼요? 진이가 물었다. 뭐가? 부모 일 때문에 자식이 직장에서 잘린다는 게. 도희는 잠시 진이를 바라보다 씁쓸하게 웃었다. 안 되지. 성경이 도희를 바라봤다. 도희는 낮게 말했다. 근데 그게 우리 사회야.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진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평소 같으면 이 상황을 누구보다 즐겼을 도희였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자신을 비웃지도 않았다. 진이는 도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정아가 가까이 왔다. 쟤 왜 저래? 진이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도희가 잠잠해진 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같은 시간 서촌에서는 사빈과 영주의 관계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었다. 승현은 마이에게서 사빈이 영주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뒤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사빈이 집 앞까지 영주를 데려다주는 모습을 직접 봤다. 영주는 사빈에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 갑시다. 어디요? 영주 씨가 정하세요. 영주는 잠시 웃었다. 그건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예전보다 가까웠다. 승현은 현관 안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얼굴을 굳혔다. 사빈이 돌아간 뒤 승현이 물었다. 엄마. 왜? 저분하고 요즘 자주 만나? 영주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응.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왜? 친하니까. 그냥 친구야.
영주의 손이 멈췄다. 그건 왜 물어?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이가 뒤에서 나왔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은 일이지. 왜 그래? 승현이 아내를 바라봤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하다. 마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뭐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마이도 웃음을 멈췄다. 승현은 자신의 말이 심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주가 낮게 물었다. 얼마나 돼야 되는데? 엄마. 1년?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3년? 그런 뜻 아니야. 그럼. 영주는 아들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나는 사람 만나도 돼? 승현의 입술이 다물렸다. 영주는 방으로 들어갔다. 마이가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 진짜 너무해. 나는 엄마 걱정돼서. 누구 걱정? 엄마. 아니. 마이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불편한 거잖아.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마이는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아버지 아내 말고 다른 삶 살려고 하니까.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성경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한 여자가 휴대전화에 올라온 사진을 보여줬다. 영주와 사빈이 바다에 갔을 때 찍힌 사진이었다. 성경의 표정이 달라졌다. 친구가 말했다. 전에 바다에 함께 간 여자가 그 여자지. 성경은 사진을 확대했다. 누구? 나셀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여자. 다른 사람이 말을 보탰다. 남의 상간녀로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다면. 성경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그 집 얘기 몰라? 친구는 흥미롭게 가족사를 늘어놓았다. 민기의 본처 영주. 오랫동안 불륜관계였던 세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진이. 성경은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런 집안하고 중빈 씨가 왜 엮여? 친구가 웃었다. 출판사에 딸이 있다며.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이를 출판사에 계속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단단해졌다. 한편 세리는 개인 레슨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떨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진이가 연습실로 찾아왔다. 세리는 딸을 보고 웃었다. 웬일이야? 진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기사 봤어? 세리의 웃음이 사라졌다. 응. 엄마 괜찮아? 내가 하루 이틀 욕먹었니? 난 안 괜찮아. 세리가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는 의자에 앉았다. 엄마 때문에 아니야. 그럼. 엄마가 한 일 때문에 나까지 판단받는 게 싫어.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가 먼저 사과하는 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다. 엄마. 왜? 진짜 미안해? 응. 옛날 일도. 세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응. 진이는 엄마를 바라보다 웃었다. 됐어. 뭐가? 그 말이면. 세리는 눈물을 참았다. 그때 진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진이가 받았다. 네. 통화를 듣던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가 물었다. 왜 그래?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이야. 진이가 천천히 전화를 내렸다. 오름이.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왜? 갑자기 또 수치가 떨어졌대.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앞에는 승현과 마이가 이미 와 있었다. 마이는 울고 있었다. 승현은 의사를 붙잡고 물었다. 어제까지 괜찮았잖아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급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원인을 확인 중입니다. 마이가 오름의 병실 문을 바라봤다. 우리의 잘못되는 거 아니죠?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 표정만으로도 모두가 겁을 먹었다. 진이가 말했다. 제가 다시 검사할게요. 승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진이 씨,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요. 마이는 진이의 손을 붙잡았다. 고마워. 진이는 병실 안오름을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져 있었다. 영주와 사빈도 병원에 도착했다. 영주는 손녀를 바라보다 벽에 기대었다. 사빈이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습니까?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또 무서워요.
사비는 말없이 옆에 섰다. 멀리서 승현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 어머니 옆에 누가 있는 게 고마운 일 아니야? 승현은 오랫동안 사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우는 도희의 최근 통화 기록과 태블릿 사건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도희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이 과거 차민기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도희의 아버지 도상구 측과 접촉한 기록이 나왔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새 자료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시켰답니까?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도도의 씨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지우는 안도할 틈도 없었다. 형사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도상구 회장 쪽 지시였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목적은요? 나진이 씨 태블릿에서 특정 자료를 찾으라는 지시였습니다. 무슨 자료요? 형사가 말했다. 나진이 씨 출생 기록입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왜 태블릿에 있다고 생각했답니까? 차민기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찾던 자료라고 합니다. 지우의 표정이 달라졌다. 진이의 출생, 차민기의 지시, 도상구, 도희.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일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도상구 회장이 찾던 병원이 확인됐습니다. 지우가 낮게 물었다. 어딥니까? 병원 이름을 들은 순간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오름이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다. 지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 시각 의사는 승현 가족에게 새로운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다. 오름이의 기존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승현이 물었다. 뭐가 나왔어요? 의사는 오래된 의료 기록을 내려놓았다. 출생 직후 기록이 일부 수정돼 있습니다. 마이의 얼굴이 굳었다. 또요? 네. 진이가 의사를 바라봤다. 의사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가리켰다. 오름이 출생 당시 보호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승현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손이 굳었다. 세리도 옆에서 확인했다. 말도 안 돼. 영주가 다가왔다. 누군데? 승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상구.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지우가 병실 앞에 도착했다. 그는 모두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도상구 회장이 찾던 자료도 오름이 병원에 있습니다. 진이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무슨 자료요? 지우는 진이에게 다가갔다. 진이 씨 출생 기록입니다.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제 기록이 왜 여기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앞에는 차민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진이 친부 확인용. 세리의 손이 떨렸다. 진이는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영주가 세리를 바라봤다. 민기 씨가 또 뭘 숨긴 거야? 의사는 봉투를 진이에게 건넸다. 진이가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다. 진이는 첫 줄을 읽었다. 그리고 그대로 굳었다. 세리가 다가갔다. 뭐라고 써있어? 진이는 엄마를 바라보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세리가 결과지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검사 결과. 차민기와 나진이의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성립 가능성 0%. 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영주도 말을 잃었다. 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세리는 결과지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했다. 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차민기 씨가 내 아빠 아니래.